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을 살펴봤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가격적으로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줬던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장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슈가 한번 존재한 이후로 다시금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한 2%가량 하락하면서 시장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특히 투신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석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 재료, 모멘텀 자체를 봤을 때 리스크를 동반한 모멘텀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경제성이 아직까지 입증이 되지 않았고 지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동일한 패턴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입증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일 역시 주가 하락폭을 보여주는 측면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일단은 연말 한 11월 달 정도에 시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웨스트 카펠라라는 것을 삼성중공업이 2008년에 건조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수급이 좀 쏠리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게 계약 건수가 예전에 계약을 했다, 2008년에 건조를 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인 기대감이 조금 빠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다시금 하락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사실 수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동해바다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심해져 때문에 FLNG 발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FLNG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봤을 때 충분한 수혜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일 패권이 변경이 되고 나서 오펙 플러스 회의를 했죠. 감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뚫을 수는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석유를 감산함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 삼성중공업 주가에도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만 배럴 규모의 석유랑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석유 관련된 테마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테마가 먼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피팅 업체들 그리고 기자재 업체와 조선 업체 그리고 해운주로도 수급이 쏠렸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받았냐면 이 포항심의 유전 관련해서 탐사시추 업체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투입 시추선은 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웨스트 카펠라다. 처음에 이 삼성중공업이 건조했다라는 이슈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 부분은 2008년에 건조 계약을 끝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대감이 다소 완화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주가도 현재 하락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쭉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해심해 유전 탐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한국석유공사가 이르면 오늘 11월이죠. 시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의 유명 유전 개발 업체인 시드릴과 시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첫 시추 작업에는 시드릴이 보유한 웨스트 카펠라가 투입될 예정인데 이 웨스트 카펠라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았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냐? 바로 동해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동해가 심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바다의 특성을 고려하면 FLNG에 대한 사용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랄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FLNG 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에 훨씬 더 큰 규모의 발주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어쨌든 FLNG 관련된
대한 부분이 엮여지면서 삼성중공업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해줬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오펙이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 수요 부진 우려를 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현재 에너지 패권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쪽으로 완전 쏠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세계혁명, 일단 원유 생산량이 1위가 미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6위인데 오펙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비중이 27%로 쭉 떨어졌기 때문에 오펙의 공급 조절이 이 파급력이 현재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제조업 지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3일 날 예측치가 49.8이었는데 실제가 48.7을 기록을 해주면서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기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31일 날 예측치가 50.5였는데 실제가 49.5를 기록을 해주면서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통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이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펙이 좀 감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급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가의 가격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냐? 결국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2024년 6월 5일 23시 30분에 원유 재고량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만큼 아직까지 기름에 대한 수요가 높구나, 공급적인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유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유가가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조선주 특히 좋다고 설명드렸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조선주에는 긍정적이다. 특히 삼성중국 같은 경우 FLNG와 엮여있다. 고유가가 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유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삼성중공업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선가지수는 금일 보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선가지수도 우상향해주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선가지수 높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선가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 조선주에는 주가에 비례하는 흐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환율적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1380원에서 1370원 사이의 환율의 가격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오르거나 환율이 내리거나 사실 삼성중공 같은 경우 환해지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기업의 독자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조선주가 뽑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조선주로 이동을 해주면서 삼성중공업 역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율이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1400원 구간대까지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시장의 리스크 자체는 결국에 중동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선주로 들어오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24년 2월달을 거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4년 2월 5일을 전환점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월 달에는 단기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잠깐 거친 뒤에 다시금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조선주 중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핫한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잠깐 재무적인 부분 살펴보게 되면 23년 12월 달 단기순이익 적자가 가장 큰 이슈였다. 하지만 단기순이익 적자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 작용
작용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가스공사와 이 소송 건수가 작용이 되었고 들으신 매각 대금도 반영이 되지 아직 환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에 대한 부분은 25년, 26년 차례차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환입 대금 같은 경우는 24년 2분기부터 해서 4분기까지 반영이 되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컨셉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되겠죠. 특히 25년부터 26년도 일회성 비용, 소송 건수에 대한 비용이 환입이 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재무 구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중공업 실적을 예상된 실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봉으로 크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월달, 2023년 7월달에 기록한 전고점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24년 상반기, 23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가격 안정화를 보여주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3일 날 고점을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었지만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요소 자체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저항대가 저항 구간이 자리 잡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5일선을 이탈을 해도 주봉상 11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이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 월봉이죠. 월봉의 흐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촘촘히 쌓여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그 윗 구간은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에 대한 돌파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속 강조드렸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 리스크다.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 유가가 상승해주면서 FLNG와 관련 있는 삼성중공업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조선업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반사익 관점에서 한국의 조선업, 특히 삼성중공업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2분기에 어떤 이슈가 있냐? 들으신 매각 대금이 환입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의 개선세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후판 가격 협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23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떨어졌고 중국산 수입산 후판 물량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협상 경쟁력이 조선주에 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 현상이기 때문에 후판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게 되면 격가포제로 삼성중공업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삼성중공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을 했죠. 현재 구간에서 한 60%가량 이상 차이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매력도도 존재하는 게 삼성중공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